자, 이준석 의원은 지금 보면 제명 청원 보셨습니까? 지금 49만 명이 넘었네요. 예, 그 제명 법안을 예. 제명 징계안을 안건으로 낸 게 조국혁신당 12명하고요. 진보당 의원하고 예. 그다음에 민주당은 4명 이렇게 해서 징계안 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준석, 천하람 등이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이 자기를 뭐 제명하려고 한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뭐 새벽은 온다, 뭐 이랬는데 조국혁신당이라고 우리가 냈다고. 조국혁신당이 냈다. 예, 이준석 의원님, 천하람 의원님 번지수를 잘 찾으세요. 남의 집에 가서 문 두드리고 문 열어 하고 소리 질러봤자 네. 그 집 문 안 열립니다. 문 두드리고 항의하려면 괴성을 지르면 우리 집 앞으로 오라. 조국혁신당 번지수 잘 찾아라 이런 거고. 예. 자, 솔직히 현실적으로 제명에 가는 길이 되게 멀어요. 왜냐하면 윤리특위가 있어야 되는데 윤리특위가 구성이 돼야 돼요. 아직 구성이 안 됐어요. 1년이 지나도록 윤리특위가 구성이 안 됐어. 네. 윤리특위는 또 여야 동수로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우리는 야당으로 쳐서 야당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예. 들어가면 됩니다. 어쨌든 윤리특위가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그 윤리특위 구성이 되면 동수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 찬성하지 않으면 징계안이 통과가 안 돼요. 국회 본회의에서는 또 200석이 필요해요. 3분의 2. 국민의힘이 찬성을 하지 않으면 또 이것도 통과는 안 돼요. 우리가 지금 190개가 된 거죠. 김상욱 의원까지 포함을 해서. 근데 장관이나 이렇게 들어간 분들이 징계안 처리하러 표결하러 오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때 아니면 표결하러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다. 하지만 네. 이거를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절차로 돌입을 해야 되고 네. 그 과정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갈라치기, 혐오 정치, 또 다른 의미의 극우 파퓰리즘에 대해서 나이든 윤석열, 나이 어린 윤석열 아닌가요? 40대 윤석열 예, 이런 얘기도 예, 나오고. 예. 주민번호 앞자리만 다른 윤석열. 뭐 이런 평가들도 많은 예. 분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그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국회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 국회 동의 청원에 49만 명이나 네, 벌써 순식간에. 동참하셨으니까 네. 대단한 거고 윤석열의 탄핵 그 청원 이어서 두 번째라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국민들이 분노를 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네, 분노했죠. 분노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참 이게 뭐 바바리맨인가? 바바리맨.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우리 그런 전 국민을 피해를, 상대로 해서 예, 바바리맨 짓을 한 거 아닙니까? 토론회에서 예. 다 지켜보고 그리고 있는. 잘 보세요. 예. 저는 언론에서 뉴스가 되고 또는 뭐 이렇게 토론하면서 뭐 그 이렇게 말장난 잘 하고 네. 토론에서 나름의 스마트함을 보여줬다고 해서 새로운 정치를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자신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뭐 준석 마미니 준석 대디니 뭐 이렇게 해서 네. 그 물고 빨고 하는 거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체가 드러났어요. 물고 빨다가 당신 입도 다쳐. 그러니까 이 토론 특히 토론 과정을 보면서 와 이게 정말 TV 토론 대선 후보 TV 토론이 맞나라는 자괴감이 저도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민주당 후보 그 경선 후보 토론도 제가 진행도 해보고 지켜보고 했는데 네. 토론은 이 정도 대선 후보 토론 특히는 이 정도 토론은 아니지 않을까. 이게 너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네, 했거든요. 너무 짜치고요. 정말 짜치고. 전문 용어로 짜치고. 네, 너무 짜치는 토론이었고요. 네, 권영국 이재명 토론 정도가 들을만했죠. 그렇죠. 예. 실제로 이런 거예요. 제가 보면서 제일 정말 정치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느꼈던 장면은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이런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 이재명 후보에게 그 병원에서 요양급여를 간병 네, 요양병원에서의 간병 급여를 이 건강보험료로 처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15원 드는데 15조가 연간 드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 있어요? 뭐 이렇게 물었어요. 이재명 후보에게 이준석이. 후보가. 예. 대책 없고 계획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15조 원이 든다. 그게 라는 얘기를 이재명 후보가 한 적도 없고 예.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통계마다 달라요.
아하. 기관마다 통계가 달라요. 네. 15조 든다는 통계도 있고요. 2조 정도 든다는 통계도 있고요. 1조 든다는 통계도 있고 3조 든다는 통계도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 후보라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40대 50대들이 이중돌봄 세대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자식들은 아직 자식도 다 안 자랐고요. 계속 키워야 되고. 계속 예. 키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모님은 이제 음. 병치레를 예. 많이 하세요. 돌봄이 아래 위로 다 있어야 되는 이중돌봄 힘들죠. 세대예요. 그중에 저도 겪어봤지만 부모님의 간병, 요양 여기에 들어가는 공력과 돈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 고통에 먼저 공감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중돌봄으로 인해서 겪는 고통에 그러네요. 공감하고 그러면은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건강보험에서 우리가 포괄해야 되지 않겠냐. 네. 한 번에 하려면 통계에 따라서 2조가 든다, 3조가 든다, 15조가 든다라는 것도 있지만 네. 그 통계를 정확히 해서 단계적으로 이중돌봄의 고통 그래서 누구나 돌봄을 받을 권리 어르신들의 돌봄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또 이중돌봄 세대가 처한 이 고통도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대통령 후보 토론이고 와. 정치인의 기본 관점이어야 돼요. 네. 근데 그 무슨 퀴즈 장학 퀴즈 그러니까요. 장학 퀴즈식으로. 장학 퀴즈 그 답변 따먹게 하듯이 쇼츠용. 이랬어 저랬어? 넌 그거 대책 없지? 어. 이게 뭡니까?